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한 가족의 비극적인 몰락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잔혹하고 냉혹한 권력, 승계 과정을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지막 동거인이었던 김호, 그리고 그녀의 가족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운명을 넘어 북한 권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의 시간 동안 김호 가족의 몰락이 왜 김정은 정권 초기 공포, 정치의 서막이자 권력 강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숨겨진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양 우미용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옥은 빼어난 미모와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겸비한 여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북한 최고의 경음악단으로 손꼽히는 왕산 경음악단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촉망받는 예술가로서 이름을 알렸죠. 그녀의 인생은 1980년대 후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기실 속기로 발탁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기실은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에서 그의 모든 일정을 보좌하고 각종 중요한 문서를 관리하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이곳에서 김옥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일하며 그의 신임을 빠르게 얻게 됩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옥의 능력과 성실함, 그리고 뛰어난 지적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점차 그녀는 단순한 보좌관의 역할을 넘어 김정일 위원장의 개인적인 동반자로서 점차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2005년부터는 사실상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적인 동거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결정적으로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는 병상 간호까지 도맡아 하면서 그의 핵심 측근이자 마지막 여인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각별한 신임 속에 김옥은 북한 권력의 최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특별하고도 높은 지위가 오히려 그녀의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김옥의 부모는 딸의 높아진 지위를 과도하게 자랑하고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최고 권력 핵심 인사의 가족이라는 배경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일이었겠지만, 북한 사회에서 이러한 공공연한 과시 행위는 언제든 최고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내포한 행동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옥의 남동생인 김균에게서 불거졌습니다. 김균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원에서 과학부 총장으로 빠르게 승진하며 누나의 후광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는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시간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의 지위를 맹목적으로 내세워 거칠게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나무인 격으로 위세를 부리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행동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한 술자리에서 김균은 당시 모든 일을 경악하게 할 만한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술김에 원산 집안이 진짜 핏줄이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여기서 원산 집안은 김정일 위원장의 세 번째 부인이자 현재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인 고용희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김균의 이 발언은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권력 승계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던 김정은 위원장의 혈통 콤플렉스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매우 위험천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셋째 아들로 북한의 전통적인 장자 승계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생모인 고용희가 제1교포 출신 무용수였다는 점은 북한 사회 내의 일부 엘리트층에게는 언제든 약점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김균의 발언은 바로 이 혈통적 약점과 정통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었죠. 이 발언은 북한의 엄격한 내부 보고망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즉각 전달되었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을 분노를 넘어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혈통적 정통성을 의심하고 훼손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였고, 즉각 김균은 물론 김옥 가족 전체를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최고 지도자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는 언제나 그랬듯이 참혹했습니다. 2013년 김균은 반국가 및 수령 모독 혐의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전격 체포되어 총살당하게 됩니다. 당시 북한에서 수령 모독죄는 최고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으며, 이는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김균의 총살은 김정은 위원장 체제 초기의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불경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김균의 처형 이후 김옥과 그의 부모님 역시 평양에서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고 정치범 관리소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정치범 관리소는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어렵다고 알려진 곳으로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무시무시한 조치였습니다. 김옥은 김정일 위원장의 마지막 동거인이자 최고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순식간에 권력의 최정점에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북한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2013년 북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장성택 처형 직전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이자 한때 북한 권력의 인자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장성택은 국가전복음모죄라는 명목으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절대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잔인한 방법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김옥 가족의 숙청은 바로 장성택 처형이라는 거대한 숙청의 물결 속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권력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 승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 혈연과 측근을 가리지 않고 숙청하는 이른바 공포 통치의 기반을 강력하게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은 물론 장성택의 친인척과 수많은 측근들까지 대거 숙청하며 정권 초기 안정화와 권력 집중을 꾀했습니다. 김옥은 단순히 김정일 위원장의 마지막 동거인이라는 지위를 넘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혈통적 불안 요소를 상기시키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셋째 첩의 아들이라는 약점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옥과 그의 가족이 던진 혈통 관련 발언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김옥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몰락은 북한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잔혹하고 무자비한 내부 숙청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정권이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기 위해 주변의 불순한 요소들을 철저히 비워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북한 권력의 특수성과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처럼 김옥 가족의 몰락은 김정은 체제가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다지고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 숙청 과정을 거쳤는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혈통 발언과 권력 불안 요인 때문에 순식간에 최고 위층의 삶에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의 이야기는 북한 권력 승계의 냉혹한 실체와 공포 정치의 섬뜩한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북한의 폐쇄적이고 절대적인 권력 구조 속에서 단 하나의 작은 말실수나 행동이 어떻게 한 가족 전체의 운명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김옥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